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펀드를 강의하는 이재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부동산 펀드, 우리 부동산 펀드 총 20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5문제가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법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부동산 펀드 이 영업 실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15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 다룬 부분이 한 7문제에서 8문제 출제될 걸로 예상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두 파트로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개요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펀드 투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7 내지 8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의 그 어떤 효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충분히 시험에 개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중위험과 중수익에 대한 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수준이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위험이 중급 정도, 중 정도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익도, 그러니까 초과 수익 등 어떤 고수익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평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중급 정도의 수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든지, 그러면 여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뭐가 큰 거죠, 여러분? 위험이 큰 거죠.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이 큰 거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도 여러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와 뭐 할 때, 비교를 할 때, 특히 그거 특징은 경기가 뭐가 됐을 때도 침체가 됐을 때도, 물론 당연히 경기가 침체가 될 때는 주식, 주가는 계속 하락하니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그래도 창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또한 장기 투자를 할 때에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위험, 중수익. 그래서 수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역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목적 중에 하나가, 투자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죠, 여러분.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그 부동산 가격도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해징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 목적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은 주요 매출,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임대소득이죠.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임대를 주고 임대하면 바로 어떤 우리 월세라는 짭짤한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임대소득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뭐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의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부동산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스프레드, 여러분 일반적 스프레드로서는 어떤 금리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간의 차이가 대체로 즉 같이 움직인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값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만큼 비례적으로 부동산 수익률도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부동산 투자 중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역시 분산 투자 효과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주식에도 투자하고 예금 등 금융 투자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또 역시 실물 자산은 부동산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이라든 채권 등의 어떤 투자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부동산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여기가 위험이 수익이 떨어지면은 여기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위험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 주식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거고 자산 배분하는 거고 당연히 또 역시 부동산에도 역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자산을 뭐함으로써 편입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 대비 수익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 효과 하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나 그 다음에 바로 분산 투자 효과 요 세 가지가 바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방식에 따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했을 때와 간접 투자했을 때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부동산에 뭐 할 때, 직접 투자할 때와 비교해서 간접 투자가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어떻게 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좀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 그 얘기죠, 여러분. 특히 요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효과를 좀 살펴본다면 별표 2개 여러분 요거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세금이 부과되는 측면 이게 바로 세제 효과인데 일단은 우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취득하면 재산세에서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라는 것은 뭐냐면 제 토지를 재산세 과세할 때 여러분 토지를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하는데 이때에 부동산 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 토지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0.2% 분리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분리과세가 되고 분리과세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없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에 재산세를 내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냥 인생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 부동산 펀드에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했다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가 된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요 토지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출전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효과에서 옳지 않은 거였고 재산세에서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재산세는 과세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은 소득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때에 이러한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매각처에 대한 과세가 없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전문성을 좀 살펴본다면 역시 부동산 펀드에 간접 투자했을 때는 부동산 전문 인력이 철저한 투자 리스크를 검토한다든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단 부동산 펀드가 설정된 이후에도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펀드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죠. 상품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다수의 기관들과 공동 투자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기관, 투자 기관의 자금 속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에서 투자할 때하고 연기금에서 투자할 때하고 이런 은행에서 투자할 때 그 투자 기관의 속성이 다 자금의 성격이 다르죠. 속성이 다르죠. 그에 맞춰서 상품 설계가 어떻게 다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안정성. 그렇죠, 여러분. 주식이라든지 또는 수익증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직접 매매보다 높은 유동성 확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 회사, 즉 부동산 투자 회사는 여러분 뭘 발행한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주식을 발행한다 했죠. 그럼 그 주식을 상장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높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내가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더라도 내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탐색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거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즉가치로 현금으로 전환이 곤란하지만 부동산 펀드 등 간접 투자했을 때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각종 보고라든지 공시 의무로 인해서 자금 집행과 그에 따른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 효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모와 사모, 즉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공모와 사모.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와 49인 이하, 즉 50인 미만의 특정한 투자자들로만 자금을 모집하는 게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부동산 투자를 특성이 있죠.